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으면 아무에게나 인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아TV의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실에 있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림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몇 장면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책을 펼치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좀 이상한 그대에게 이렇게 써져 있고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짜잔. 네.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씁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쓰는 좀 이상한 사람. 이 아저씨의 경우는 지금 어떤 일에 마음을 쓰고 있냐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개미떼가 줄을 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밟고 싶지 않아서 요리조리 발을 피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걷고 있지만 멀찌감치해서 봤을 때는 이 아저씨가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상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짜잔! 여기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막 흥에 겨워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객석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네, 이렇게 객석이 비어 있는데도 왜 연주를 하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끔은 그저 자기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합니다. 즐거우면 그만이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내가 즐겁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든 말든 음악을 연주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나도 저러는데 저게 왜 이상하지? 하면서 공감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 그림책에는 페이지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춤을 추고 싶으면 아무 때나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걷기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장면 정말 좋아하는데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장난감 목마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마치 카우보이처럼 이래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이상한 어른이 이 아이를 보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마치 나폴레옹처럼 위풍당당하고 멋있는 한 명의 남성이 말 위에서 정말 용맹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 아이는 이렇게 작고 장난스럽게 목마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이상한 어른은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지금 모습에서 앞으로 얼마나 이 아이가 용맹하게 자랄 것인지를 미리 봐주고 그걸 인정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 너무 제가 사랑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이 아저씨처럼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장면이에요. 눈을 크게 뜬 채로 이 아이의 현재를 봐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꿈,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펼쳐나갈 그 잠재력을 봐주고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봤던 장면이에요. 네, 그러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책이 마무리됩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에 마음을 쓰고 눈을 뜨고도 엉뚱한 꿈을 꿀 수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이 참 다행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림책이에요. 네,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책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림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만의 좀 이상한 특징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도 좀 이상해요. 저는 길거리 가다 보면
나무를 안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이상한 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선생님 저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자기의 이상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치면 우리 모두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하면서 나만 이상한 거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만의 좀 이상한 점을 마음껏 쏟아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바로 좀 이상한 자기소개 활동입니다. 이 활동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활동을 하실 때는 우편함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좀 이상한 점을 익명으로 써서 그 우편함에 집어넣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거든요. 아이들은 내 이름이 적힌 학습지에는 나만의 좀 이상한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했던 아이들도 쪽지에 익명으로 나의 이상한 점을 써서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하면 조금 용기 내서 써보는 아이들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편함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모으고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하나씩 꺼내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아이들도 정말 이거 언제 열어보냐고 빨리 열어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막 재촉할 정도로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발표했던 몇 개의 쪽지를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으면 아무에게나 인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길거리 가다가 아무랑 안녕 인사하고 싶어지고 난 실제로 그렇게 인사도 하는 그런 친구. 정말 사랑스러운 이상한 점을 가진 친구예요. 한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바퀴벌레를 손으로 잡는다. 가로 열고 손은 꼭 닦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 제가 펼쳐서 읽으니까 온 교실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어떻게 바퀴벌레를 손으로 만져? 이러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막 읽는데 아마 그 가운데 한 아이는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앉아있겠죠. 역시 내가 잘 썼어. 내가 쓴 쪽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또 들썩들썩 웃는구나 하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는 한 아이가 있겠죠. 누가 썼는지 저도 아직까지 모르지만 네. 그런 와중에 한 아이가 이런 쪽지를 썼어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계속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안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쓴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을 솔직하게 자기 언어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준 것이 참 고맙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 썼는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눈 그림책과 또 서로의 이상한 점을 주고받았던 이런 대화의 시간들이 조금은 주눅든 마음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그림책 2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나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책 짜잔! 고슴도치 X라는 그림책이 있고요. 또 짜잔! 내가 곰으로 보이니 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2권의 그림책 모두 아이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와 나눌 수 있는 그림책 그리고 좀 이상한 자기소개 활동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따뜻하고 단단한 그림책 가지고 여러분 만나뵈러 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현아TV에서 자주 만나요. 안녕!